이번 시간에는 헤어의 기본적인 구조와 흐름에 대해 이해하고 커브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헤어스타일은 실제로도 그렇듯이 셀 수 없이 많은 머리카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작업하는 3D 캐릭터는 실제 인체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스타일라이즈드 캐릭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리카락도 함께 단순화를 하여 큰 덩어리로 표현을 해줄 건데요. 그렇지만 실제 헤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표현해 주어야 하는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은 두피에서 굉장히 빽빽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머리 부분의 모든 방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에는 중력이 있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머리에 얹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내려온 머리카락을 자르고 스타일링하여 다양한 헤어를 연출해 주는 겁니다. 만약 실제 머리카락이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두피에서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머리카락이 차분하게 아래로 가라앉은 형태를 스타일링하여 하나의 헤어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기본적인 헤어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중심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머리카락 흐름이 잡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보이게 되면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갈라지면서 가르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중력을 영향을 받아 내려온 머리카락이 이제 무게 때문에 양옆으로 벌어지며 가운데에 금이 생기면서 가르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헤어를 만들 때는 이 가르마를 기준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쪽을 감싸는 머리카락이 가르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가르마를 이렇게 잡아주었다고 했을 때 가르마를 기준으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감싸지면서 위쪽 헤어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르마는 이렇게 완전히 중앙에 배치될 필요는 없고요. 원하는 비율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위쪽 헤어가 시작되는 부분이 가르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려온 머리카락을 스타일링하여 다양한 헤어를 연출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스타일라이즈드 캐릭터의 헤어를 표현할 땐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실제 헤어는 이제 두피의 모든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지만 단순화된 스타일라이즈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줄 헤어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줄 건데요. 이마에서부터 나오는 앞머리와 옆얼굴을 감싸는 옆머리, 그리고 뒤통수를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뒷머리와 측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안쪽 머리까지 표현을 해줄 겁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여 응용해 줄 수 있겠죠. 안쪽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뒷머리 안쪽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뒷머리 안쪽에 만들어 주셔서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완성도 높은 헤어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정리해 줄 겁니다. 이렇게 헤어의 기본적인 형태와 흐름, 우리가 만들어 줄 영역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어서 헤어를 구성해 줄 커브 모델링 방법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렌더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커브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커브는 오브젝트의 한 종류인데요. Shift A를 누르면 나오는 커브 메뉴에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스를 하나 꺼내주시면 선 형태의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커브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모드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면 엣지와 버텍스 형태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버텍스를 움직여 주시면 이제 커브 오브젝트 형태가 보이게 되는데요. 커브는 이렇게 선 형태로 만들어진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주황색 선으로 표현된 엣지는 커브 오브젝트의 형태를 움직여주는 일종의 핸들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커브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고 디테일한 캐릭터 헤어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커브 오브젝트의 이 선 형태는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준 커브의 두께를 만들어 주어야 오브젝트의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렌더링이 되게 되는데요. 머리카락을 만들 땐 두께를 표현하여 형태를 잡아줄 겁니다. 두께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커브를 선택한 후 속성창을 보시면 커브 탭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지오메트리 탭의 베벨에서 두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단에 라운드 메뉴에서 뎁스 값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원형 형태의 두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브를 움직여 주시면 원하는 대로 형태를 잡아줄 수 있겠죠? 핸들의 움직임에 따라 커브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두께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새로운 커브를 하나 더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머리카락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원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들로도 두께를 만들어줄 겁니다. Shift A를 눌러 커브에 있는 서클을 하나 꺼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원형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G, X를 눌러 잠시 옆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패스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 베벨의 오브젝트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준 서클 커브로 설정을 해주시면 만들어준 서클 형태에 맞게 두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을 본 상태에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움직여 주시면 형태를 잡아줄 수 있죠? 여기서 다시 두께를 만들어준 메뉴를 봐주시면 필 캡스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활성화해 주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끝부분이 채워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커브 오브젝트는 커브 탭 상단으로 가주시면 레졸루션을 설정하여 디테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또 커브 오브젝트는 커브 탭 상단으로 가주시면 레졸루션을 설정하여 커브의 디테일을 따로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레졸루션은 요 커브 오브젝트의 디테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치를 낮춰주시면 최소한의 요소로 형태가 표현이 되고요. 수치가 올라가면 형태가 디테일하게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후에 헤어에도 리깅 작업을 진행해 줄 거기 때문에 요소가 적게 표현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요소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낮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이 패스에도 똑같이 레졸루션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값을 낮추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요소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한 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준 두께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헤어의 형태를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의 두께를 수정해 주고 싶다면 만들어준 커브 형태를 잘 수정해 주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커브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겁니다. 먼저 커브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브는 움직일 부분의 버텍스를 선택한 뒤 G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형태를 수정해 줄 수 있죠. 이 상태에서 Ctrl T를 눌러주시면 커브가 회전이 되는데요. 그런데 커브의 두께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께를 약간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전한 모습이 잘 보이게 되죠. 또 Alt S를 눌러주시면 두께가 조절이 되는데요. 끝부분의 두께를 줄여주시면 완전히 얇은 형태로 뾰족하게 표현되어 깔끔하게 끝나는 머리카락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 커브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편집하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을 편집해 주시면 기준축이 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의하여 커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정해 주고 싶다면 O를 눌러 비례 편집 모드를 활성화한 후 편집을 진행해 주시면 주변의 버텍스까지 한 번에 편집되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편집을 진행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제어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두께의 형태를 수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두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헤어의 형태를 잡아줄 때 이제 머리카락에 자연스럽게 얹어진 형태가 더욱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준 서클 커브 형태를 수정해 줄 건데요. 기존에 만들어준 패스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편집이 되게 됩니다. 마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하는 펜 툴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핸들이 있는 베지어 커브로 서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핸들을 움직여 주시면 서클 형태가 변하면서 자유롭게 두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핸들을 움직여 가며 형태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클 형태를 수정하여 두께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 4개의 버텍스만으로는 디테일한 형태를 만들어 주기가 어렵겠죠. 여기서 버텍스를 늘려주어 디테일하게 두께를 잡아줄 수도 있는데요. A를 눌러 전체 선택한 후에 상단의 세그먼트 메뉴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부분이 나누어지며 버텍스가 추가로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더욱 디테일하게 형태를 잡아주며 두께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여기서 한 번 더 서브 디바이드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아래쪽에 메뉴가 뜨게 되는데 원하는 수치만큼 설정하여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텍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디테일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버텍스가 많이 표현되었을 때
버텍스를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해 주셔서요. S를 눌러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결이 만들어진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버텍스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 핸들에도 버텍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들의 버텍스까지 모두 선택한 후 S를 눌러 조절을 해주시면 굉장히 날카롭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길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결 형태가 날카롭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핸들을 따로 조절해가며 이런 디테일한 형태를 잡아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도 똑같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쪽에 넣어준 버텍스들과 핸들까지 모두 선택해 주신 후에 점을 눌러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설정하여 S를 눌러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만들어준 결의 외곽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또 응용을 해줄 수 있겠고요.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준 커브 오브젝트는 에디트 모드에서 Shift D를 눌러 그대로 복제를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럼 복제해준 커브도 형태에 맞게 똑같이 두께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줄여줄 건데 이렇게 핸들까지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을 눌러 미디엄 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셔야 이 형태 그대로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준 후 이동을 해주시면 만들어준 두께 주변에 잔머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하나의 커브 흐름으로 잔머리까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의 흐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형태의 머리카락이 만들어진 것처럼 풍성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두께를 만들어 주어 머리카락을 응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캐릭터의 헤어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두께를 응용해 주시면요. 전체적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흐름으로 만들어진 머리카락이지만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게 되죠. 두께에 따라 머리카락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을 해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머리카락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